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큰애는 5살 된 아들이고 작은애는 3살 된 딸이에요. 다른 엄마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두 아이 보느라 정신없이 지냅니다. 저는 아이 때문에 정신없이 지내지만 저랑 동갑인 신우는 정신을 싹 다 내려놓고 삽니다. 그래도 그동안은 저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 적은 없었는데 최근에 한번 난리가 났었네요. 일단 저희 신우는 늦둥이 막내딸이고요. 시댁에서도 아픈 손가락 취급받고 살아요. 근데 얼굴은 반반합니다. 남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삐쩍 말라서 옷도 나이에 맞지 않게 입고 옷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 그럽니다. 결혼도 2번 했다고 들었고요. 그것도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요즘 재혼한 게 그다지 흠도 아니라지만 세상에 속일 게 따로 있지. 서류상에 혼인신고 기록이 없다면서 그걸 그냥 초혼이라고 속였다네요. 신우 첫 번째 결혼은 8년 전에 했는데 혼인신고도 안 하고 살다가 2년도 안 돼서 그냥 이혼하고 나왔다네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벌어진 일이라 저도 전혀 모르고 있었고요. 남편도 저에게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근데 또 신기한 건 2년도 안 지나서 바로 남자를 하나 찾더니 결혼을 하대요. 이번엔 속도 위반이었습니다. 신랑 될 사람은 직업도 아주 번듯하고 인물도 훤칠한 남자였습니다. 그렇게 상견례도 하고 결혼 준비를 하는데 결혼식에 친척들을 부르질 못하니 소규모 결혼식이다 어쩐다 온갖 개념 있는 여자인 척하더니 자꾸 제가 결혼했을 때랑 비교하면서 자기는 돈을 얼마를 아꼈네 어쩌네 하며 그때부터 저를 슬슬 긁기 시작했어요. 근데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겠나요? 남자 쪽에서 한 달 만에 이혼 경력을 알아버리는 바람에 그 집에서는 난리가 나기 시작했고 정말 이혼 직전까지 뒤집어졌었어요. 그럴 땐 속도 위반이 도움이 되더군요. 신우가 아이를 낳았는데 쌍둥이였습니다. 게다가 둘 다 아들이었고요. 신우네 시댁이 손이 귀한 집이었는지 아들 둘 낳자마자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그냥저냥 또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저런 것도 자기 복인가 싶었죠. 그러다 저번에 한 번은 신우가 저에게 자랑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혼 직전까지 싸운 덕분에 시댁이랑 완전히 연을 끊고 살게 되었다며 저보고 활짝 웃으며 이야기하는데 마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앞만 봐도 정상은 아니었어요.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개념이 참 남다릅니다. 근데 뭐 제가 신우랑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최대한 무시하며 지내는데 최근 신우랑 자꾸 겹치는 일이 생기는 바람에 결국 저희 집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희 부부는 5년 전에 식을 올렸고요. 그때 저희가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는데 신우가 이혼한다며 시댁에 와 있었거든요. 그래도 저희는 시작부터 분가를 한 상태라 신우가 있든 없든 별 상관없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엔 신우가 결혼을 했고요. 문제는 신우네 신혼집을 하필이면 저희 집 근처에다가 잡았습니다. 그 당시 우리 동네 집값이 좀 쌌거든요. 뭐 엄청 대단한 남자를 만났다고 자랑하더니 같은 동네 주민이 되니 좀 황당하긴 했어요. 신우가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왔지만 그렇다고 없던 정이 생길 것도 아니었고 신우 결혼 준비하면서 제가 당한 일이 많아서 그다지 반갑게 지낼 생각도 없었고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본인도 뱉은 말이 있으니 그럴 거라 생각했어요. 저는 첫 아이를 허니문 베이비로 낳았고 2년 뒤에 둘째를 낳았습니다. 빨리 낳을 계획은 없었지만 집값이 싼 곳에 신혼집을 잡아서 그런지 주변에 어디 나갈 곳도 없고 남편과 붙어 지내다 보니 그렇게 되었어요. 첫 아이는 그럭저럭 힘들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워낙 순하기도 했고요. 근데 둘째가 태어나고부터 완전히 바뀌더군요. 이게 진짜 육아구나 싶었습니다. 아이가 둘이고 둘째가 워낙 까다롭다 보니 어디다가 맡기기도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님도 처음엔 돌봐주신다고 하셨다가 한 달 뒤에 갑자기 잠적하셨고요. 아마 그때부터 어머님과 연락도 잘 안 되고 제 연락을 피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머님께 서운하거나 나쁜 감정은 전혀 없었고요. 저희 친정엄마는 이미 오빠네 아이들 보시느라 여력이 없으셨고요. 사람을 써서 하자니 아이가 둘이라 비용이 상상 초월이고 둘째는 저만 없으면 울고 난린데 어쩌겠나요. 결국 사직서 쓰고 나왔습니다. 2년 정도는 정말 육아에만 전념했습니다. 밖에 잘 나가지도 못했어요. 정말 죽기 직전까지 힘들다가도 아이들 웃는 거 보면 또 풀리고 자는 모습 보면 세상 뿌듯하고 그러면서 울다가 웃다가 하며 어찌어찌 키웠습니다. 모든 인간관계를 단절하고 집안에서 아이만 보고 살았고요. 그렇게 신우 존재를 잠시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3년 정도 지났을 때
잊었던 신우가 제 인생에 껴들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제 신경을 긁기 시작하더군요. 대뜸 신우가 일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대체 무슨 소린가 했습니다. 처녀 때도 마땅한 직장이 없었거든요. 근데 쌍둥이까지 낳은 마당에 갑자기 일을 하고 싶다고 저러니 당연히 이상한 소리라고 생각했죠. 근데 뭐 신우가 나가서 일을 하든 일을 만들든 저랑 상관없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보고 부업할 생각 없냐고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찾아온 겁니다.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겠나요? 당연히 좋다고 했죠.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신우가 저에게 한다는 소리가 자기 쌍둥이를 평일에 봐주면 매달 30만 원씩 바로바로 현금으로 주겠다고, 자기 오빠에게는 비밀로 해주겠다면서 그 돈 벌 생각 없냐며 제 앞에서 웃는데 저도 같이 웃었습니다. 기가 막혀서요. 신우가 최근 직장을 하나 구했는데 그러려면 아이를 맡겨야 해서 그렇다고, 어차피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으니 애들 보는 김에 같이 보면 어떻겠냐면서 말끝마다 30만 원 30만 원 그러는데 처음엔 그 소리가 농담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누가 30만 원 받고 아이를 봐주나요? 근데 자꾸 저에게 선심 쓰듯 그러는데 그냥 제가 그 돈 신우에게 주고 한번 들이받아버리고 싶었습니다. 아니 지도 아이 키워봤으면서 그럴 거면 저도 직장을 계속 다녔겠죠. 당연히 저는 1초의 망설임 없이 바로 싫다고 했어요. 그러자 신우가 엄청 다급하게 40만 원, 50만 원까지 부르다가 멈칫하더니 45만 원까지는 맞춰줄 수 있다길래 그 자리에서 깔끔하게 싫다고 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시어머님이 불쑥 나타나시더니 45만 원이면 절대 적은 돈이 아니라며 열심히 바람잡이 역할도 하셨지만 전 그 정도 바람에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돈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그렇게 그날은 조용히 잘 넘겼습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쯤 지났는데 밤 10시가 가까워진 시간에 시부모님이 갑자기 저희 집에 오셨어요. 과일이며 이것저것 사갖고 오시더니 저랑 남편을 거실에 앉혀놓고 뜬금없이 신세 한탄을 하셨습니다. 겨울이라 혈압이 오르면 위험하다, 미세먼지가 그렇게 해롭다더라 하시면서 한참을 빙빙 돌리시더니 결국 신우 아이 좀 일주일만 봐달라고 하셨어요. 바로 못한다고 했습니다. 옆에 계신 시아버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일주일만 봐주면 맡길 곳을 알아보겠다고, 다음 주 평일 5일만 부탁한다고 그 무뚝뚝한 아버님이 그러시는데 저희 아버님이 평소 말씀이 잘 없으시거든요. 그때는 좀 놀랐습니다. 저희 시아버님이 저에게 엄청 잘해주셨거든요. 제가 임신했을 때도 저희 집 앞에 오셔서는 현관 문고리에 과일이며 간식들을 걸어놓으시고 저 불편할까봐 초인종만 누르고 가셨었어요. 그래서 시아버님을 엄청 존경하고 따랐는데 갑자기 저렇게 말씀하시니 당연히 놀랐죠. 남편이 저를 방으로 따로 부르더라고요. 남편도 저에게 사정사정하고 자기가 일찍 퇴근해서 육아도 도와주고 하겠다고 5일만 봐주자고 너무 간절하게 부탁을 해서 거절만 하는 것도 그렇고 일단 알겠다고 했어요. 근데 육아 비용으로 45만 원 준다던 세상 물정 모르는 신우가 무슨 수로 아이 봐주는 사람을 구하겠습니까? 일주일이라던 약속은 2주가 흘렀고 육아를 도와주겠다던 남편은 다시 나몰라라 하기 시작했네요. 신우가 얼마나 개념이 없냐면 일단 저에게 고맙다 이런 말 전혀 없고요. 늘 어머님이 저희 집에 아이를 데려다 주시고 데려가는 건 시아버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싫은 소리도 직접 못해요. 전화하면 바쁘다고 하고 받지도 않고 피합니다. 2주째 되는 금요일 밤에 시아버님이 오셨을 때 제가 딱 잘라서 말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엔 절대로 아이 데려오지 마시라고 전 분명히 말했다고 했어요. 아버님은 알겠다고 걱정하지 말라며 가셨습니다. 근데 월요일에 또 오셨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현관벨을 누르셔서 제가 문을 안 열어드렸습니다. 9시에 오셔서 1시간에 현관 앞에 서서 계셨어요. 밖에서 기침도 하시고 아이도 울고. 그때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 그 자리에서 밤까지 계실 생각인가 싶어서 진짜 질려버릴 것 같았습니다. 남편에게 전화해서 신우 이거 제정신 맞냐고 온갖 욕을 다 퍼붓었어요. 남편은 그래도 어떻게 아버지를 밖에 기다리게 할 수 있냐고 하더군요. 그렇게 말하는 남편도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지금 당장 퇴근해서 오라고 했어요. 나 지금 폭발 직전이라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나중에 후회 말고 지금 바로 당장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월요일이라 바빠서 밥 먹을 시간도 없는데 어찌 가냐고 월급쟁이가 무슨 수로 회사를 빠지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회사에다가 마누라가 죽었다고 말하고 당장 오라고 했습니다. 딱 1시간 준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바로 현관문을 열고 아이만 받아다가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문 밖에서 고맙다고 하시더니 바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셨고요. 이렇게 살다간 나중에 신우아이 입양하라는 소리까지 나오겠더라고요. 신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역시나 받지 않더군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당연히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신우에게 문자를 했고 지금 당장 아이 데리러 오라고 존댓말 없이 그냥 빨리 오라고 했어요. 그러자 신우에게 답장이 왔는데 딱 2글자였습니다. 바빠. 그래서 제가 뻐꾸기냐나 빨리 날아와라 하고 보냈어요. 그리고 신우에게 답장이 미쳤냐 하고 왔길래 이제 미칠 거다 하고 보내줬습니다. 전 바로 옷을 갈아입었고요. 정말 오랜만에 화장도 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다 할 때쯤 남편이 제 이름을 부르며 허겁지겁 왔길래 남편에게 편한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하고 나갈 준비를 마쳤어요. 그리고는 거실에 있는 남편에게 가서 당신 여동생 남편 명함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명함을 주머니에 넣고 전 짐을 챙겨서 신우의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남편에게 애들 보고 있으라고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신우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역시나 받지 않고 그냥 씹어버리더군요. 그래서 문자로 어디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아까랑 똑같이 바빠 라고 오더군요. 덕분에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택시를 타고 명함에 적힌 주소로 갔습니다. 저희 남편 회사보다 좋은 회사 같더군요. 로비도 있고 안내 데스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명함을 건네주고 아이 아빠라고 불러달라고 했어요. 자꾸 저한테 누구냐고 물어보기만 하고 부를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길래 그냥 프런트에 아이 놓고 간다고 하니 곧바로 어디론가 전화를 하더군요. 그렇게 10분 뒤 누군가 허겁지겁 왔습니다. 그분은 예전에 결혼식에 한번 보고 몇 년 만에 보는 거라 가물가물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이들을 들이밀면서 아이 아빠 맞으시죠? 하니 맞다고 했습니다. 목걸이에 차고 있는 회사 출입증을 보니 가져간 명함하고 이름도 같았고요. 그 자리에서 신우에게 전화 좀 해보라고 도대체 연락이 안 된다고 했더니 웃긴 게 지 남편이 전화하니 곧바로 받더라고요. 제가 바꿔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전화를 받고 나서 신우에게 말했습니다. 아이 찾으러 올 거면 오늘은 우리 집 말고 네 남편 회사로 가라고 여기다 놓고 간다고 하고서는 바로 끊었어요. 그리고는 아이를 신우 남편에게 건네줬고요. 근데 뻐꾸기는 뻐꾸기를 만나나 봅니다. 그 와중에 저보고 다시 데려가라고 여기다 놓고 가면 어쩌냐고 다시 저에게 아이를 떠밀길래 제가 그 뻐꾸기 남편에게 다가가 들고 있던 기저귀 가방을 던져버리고는 정 둘 곳 없으면 저기 프런트에 맡겨놓고 나중에 아내에게 찾아가라 하라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집에 아이 맡기고 가면 곧바로 회사 프런트에 맡겨놓고 갈 테니 알아서 잘 찾아가라고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그렇게 그 회사 건물 밖으로 나왔고요. 신우에게 전화가 계속 오는데 저도 똑같이 싹 다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러자 문자로 욕이라는 욕은 엄청 장황하게 써서 보내더라고요. 나중에는 시어머니까지 합세하시더니 저에게 엄청 쏟아내시더군요. 그래서 어디까지 하나 지켜봤습니다. 당연히 문자 내용은 다 저장해놨고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때 받은 문자 내용들을 싹 다 남편에게 보여줬습니다. 내가 이런 취급을 받고 살고 있다고 더는 같이 못 살겠다고 해버렸어요. 갈라서 자고 했어요. 그리고 다시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문자로 반성문을 쓰더군요. 예전 연애 시절 이야기까지 하면서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구구절절 난리더군요. 그래서 남편에게 그랬어요. 이혼하자고 절대 여기서 못 산다고 했어요. 나랑 같이 살고 싶으면 이사 가자고 최대한 멀리 떨어져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 이사를 어디로 가냐고 펄쩍 뛰길래 그럼 알겠다고 나도 똑같이 해준다고 했죠. 양육권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진짜 뻐꾸기가 뭔지 몸소 보여줄 거니깐 잘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시아버지까지 찾아오셨고 뒤늦게 시어머님과 신우도 와서 말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사 가려고 부동산까지 갔었네요. 근데 결론적으로 저희는 이사를 안 했습니다. 대신 그 뻐꾸기 같은 신우가 사라졌어요. 신우네 시댁 근처로 강제로 옮기게 되었거든요. 제가 저번에 회사까지 찾아가서 난리를 쳐서 뻐꾸기 남편이 그날 화가 잔뜩 나서는 처가 쪽 사람들은 못 믿겠다고 했다네요. 그래서 믿을 만한 시댁 근처로 거의 강제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신우는 거기서 쥐죽은 듯 집에 박혀서 아이만 보고 있다네요. 그렇게 밖에 싸돌아다니기 좋아하는 신우가 언제까지 그렇게 지낼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이젠 신경 안 씁니다. 다음에 뭐라 하면 똑같이 해줄 생각이거든요. 아이고 어른이고 그런 거 상관없이 그 수준에 맞게 상대해줘야 한다는 걸 이번에 느꼈네요. 그래서 요즘은 잠잠합니다. 앞으로도 아주 똑같이 해주려고요. 이번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똑같이 당해봐야 정신 차리는 사람이 있죠. 애 봐준 공은 없다 하잖아요. 특히나 그런 신우라면 더 심각할 겁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